자, 그러면 이제 미 증시가 왜 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그동안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그 호재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올랐는지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이걸 듣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실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그동안 오른 게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자, 근데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삼성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현금 보유량이 많다, 뭐 200조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증시 부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비가 많이 죽어가지고 투자를 해도 당장 수익이 날 수는 없었어요. 수익이 없었어요. 그때 실제로 수익이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대규모 투자와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더해서 투자를 지원할 만큼의 유동성 공급, 그 유동성 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지출, 정부가 돈을 직접적으로 준 거예요. 투자를 하게 하거나 세금을 깎아줘서 지금 경기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 기업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게 되죠. 기업들은 안 그래도 투자할 타이밍이 필요했고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하자, 지금 투자하면 혜택을 많이 준대,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나 신생 벤처기업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 받기가 쉬운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데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이런 AI 같은 것들, 이런 곳들은 다들 계속 투자를 할 기회로 보였던 거죠. 그 당시에 줌이나 구글이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같은 신기술주들이 대부분 고액의 투자가 기대감을 형성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높이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한 2년 정도의 긴 침체기, 1년 6개월 정도의 긴 침체기를 한번 겪거든요. 꼭대기에서 한참 주가가 내려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는 안 내렸지만 미국에서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했어요. 회수라기보다는 돈을 막 엄청 풀다가 돈 푸는 속도를 막 낮춰서 돈을 회수하는 수준에까지 갔어요. 상황이 바뀌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자금 회수를 하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니까 그때 뭐냐면, 이거 금리 다 올렸나 보다, 이제 더 안 올라가려나 보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채권. 안정적으로 5%를 벌 수 있는, 5%면 어지간한 기관 투자자들이 목표 수익률로 잡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5%를 벌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굳이 주식을 계속 위험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금리 다 올라가고 나니까 다시 주식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 돈이 부족하니까 쭉 떨어지다가 어떤 순간이 또 왔냐면, 아까 말했던 AI랑 전기차 기술주들, 2차 전지 포함해서 이런 기술주들이 붐을 맞아요.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 코로나 당시에 투자했던 돈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죠. 또 그 붐에 타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파르게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상승했던 미국 시장과 국제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동성 공급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 SK 하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2차 전지 한다고 막 돈 때려붓고 이랬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투자로 일어난 호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민들이 받쳐준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했던 것들에 이제 한계가 오고, 이제 하나씩 AI나 뭐 전기차나 테마들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일단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까 일단 공포에 패닉셀 나와서 주가 떨어졌고, 유동성 공급되고 기업들 투자 늘어나면서, 왜냐면 그때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업들이 전까지는 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OTT로 다 넘어갈 줄 몰랐죠. 그 영화관 가서 보는 수요가 꾸준히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야. 그렇게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그러면 뭐 해요?
온라인 서비스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야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유동성과 맞물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가파른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주던 게 우리 코로나 지원금 뚝 끊겼잖아요. 그렇게 뚝 끊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갔는데 그게 다시 끊기니까 다시 생활 수준을 줄이고 그때 자산 소비했던 할부금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차 바꾸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할부금만 내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 소비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진짜로 길게 한 1년 몇 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경기 침체라고 보기엔 좀 짧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건 그 코로나 당시에 투자했던 엔비디아, 줌, 이런 테슬라,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제약사들 수익은 이미 많이 났잖아요. 수익을 보고 주가가 상승한 건데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가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왜 그랬냐면 카카오가 신사업도 계속하고 가입자 수도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카카오가 해외 시장 진출을 못했죠. 전 세계 카카오에게 세계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쓰는 플랫폼인 거야.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만 같았던 카카오가 한국 인구를 다 가입시키고 나니까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는 거죠. 반도체도 만약에 구글이나 오픈 AI나 얘네들이 계속 반도체를 사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 이상 AI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계속 어마어마하게 사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 판매는 할 거예요. 수익성은 있지만 기존의 구형 모델을 대체하는 정도의 수요만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수익이 무한정 성장한다라고 시장은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진짜 고투더문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의 수요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애들까지 차 한 대씩 다 뽑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자동차 보급 시장은 노후된 차량이 대체되는 수준의 성장성만 갖게 됩니다. 이게 정체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 나지만 수익의 성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 AI 같은 이런 테마들이 도달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대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꼭지 잡았으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더 할 이유가 조금씩 없어지니까 정리해고 급은 아니지만 조금씩 채용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옐런 전 재무장관이 이거는 경기 침체급은 아니다라고 했던 근거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대량의 해고 수준에 간 기업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용 인원을 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아주 연착륙 천천히 경기가 하강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